집안의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정숙은 오랜 세월 살아온 직감이 있었어요. 잘 먹을게. 나는 음식을 입에 넣는 척했어요. 씹는 소리만 내고 혀 밑에 숨겼죠. 그리고는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에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사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새벽 4시, 아직 거리에는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습니다. 오늘도 손수레를 끌고 문 밖으로 나섰어요. 삐걱거리는 바퀴 소리가 고요한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65세의 나이에도 허리는 여전히 곧았지만 거친 손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담고 있었죠. 오늘도 폐지가 많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정숙은 작게 중얼거리며 첫 번째 아파트 재활용장으로 향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이런 삶은 상상조차 못했었어요. 남편이 친구의 빚보증을 섰다가 하루아침에 모든 것을 잃었죠. 집도 가게도 심지어 아들 민재의 대학 등록금까지 날아갔습니다. 그때의 충격은 아직도 생생했어요.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병상에서 숨을 거두기 직전까지 남편은 그 말만 반복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들만은 꼭 성공시켜야 했으니까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폐지를 주었어요. 식당 설거지도 했고 남의 집 파출부도 했습니다. 손가락이 퉁퉁 부어오르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엄마, 나 때문에 너무 고생하지 마세요. 아들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을 때 정숙은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괜찮아. 내가 잘 되는 게 엄마의 유일한 희망이야. 그렇게 7년. 아들은 마침내 사법고시에 합격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었을 때 정숙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어요. 재활용장에서 골판지를 정리하던 정숙의 머릿속에 남편의 마지막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사실 마지막으로 숨겨둔 작은 상가가 하나 있어. 당신 이름으로 바꿔놨으니 꼭 필요할 때 쓰도록 해. 그것이 남편의 마지막 선물이었죠. 하지만 정숙은 아직 아무에게도 그 사실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에게조차도요. 아주머니,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골목 끝 편의점 사장님이 따뜻한 커피를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정숙이 환하게 웃자 사장님도 덩달아 미소를 지었어요. 폐지 수레가 조금씩 무거워질 때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우리 아들이라는 글자가 떴죠. 순간 정숙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여보세요? 민재야? 엄마, 잘 지내셨어요? 이번 주 토요일에 저녁 같이 먹어요. 유진이가 특별한 요리 준비한다고 하네요. 6개월 만에 듣는 아들 목소리였어요. 정숙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래. 꼭 할게. 전화를 끊고 나니 온몸에 힘이 솟는 것 같았어요. 아들이 먼저 연락을 해오다니. 며느리가 요리까지 준비한다니. 정숙은 더욱 힘차게 수레를 끌었습니다. 토요일이 기다려졌어요. 토요일 저녁. 정숙은 버스를 3번 갈아타고 아들의 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23층. 숫자가 올라갈수록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6개월 만에 보는 아들이었으니까요. 현관문이 열리자 며느리가 서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입꼬리만 살짝 올린 미소였어요. 눈은 전혀 웃고 있지 않았죠. 차가운 시선이 정숙을 훑어내렸습니다. 순간 정숙의 가슴이 서늘해졌어요. 거실로 들어서니 민재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일어나지도 않고 짧게 인사했어요. 엄마, 왔네요. 눈을 마주치지 않고 텔레비전만 보고 있었죠. 정숙의 마음이 쓸쓸해졌습니다. 식탁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따뜻한 음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왠지 기분이 이상했어요. 며느리가 젓가락을 내밀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이거 드세요. 제가 특별히 준비했어요. 무언가 불안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며느리의 눈빛이 묘하게 반짝였거든요. 아들도 핸드폰을 만지작거리며 초조해 보였고요. 집안의 공기가 이상했습니다. 정숙은 오랜 세월 어려운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온 직감이 있었어요. 지금 이 순간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습니다. 잘 먹을게. 나는 음식을 입에 넣는 척했어요. 씹는 소리만 내고 혀 밑에 숨겼죠. 그리고는 휴지에 싸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맛있네. 화장실 좀 다녀올게. 일어서는 순간
머리가 살짝 어지러운 척 연기했어요. 유진과 민재가 서로 눈빛을 주고받는 게 보였습니다. 화장실로 가는 길. 정숙은 핸드폰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그리고 아들 방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문틈 사이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얼마나 넣었어? 충분히 넣었어. 곧 쓰러질 거야.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정말로 수면제를 탔구나. 쓰러지면 바로 병원으로 옮기자. 정신병원 원장이랑 다 얘기해뒀어. 민재의 목소리였어요. 정숙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걱정하지 마. 후견인 신청하면 상가도 우릴 거야. 그럼 도박 빚도 다 갚을 수 있어. 도박빚? 정숙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성공한 변호사인 줄만 알았던 아들이 도박빚이라니. 5억이나 되는 빚을 어떻게 갚아? 어머니 상가 팔면 딱이야. 가슴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상가 건물에 대한 얘기를 아무에게도 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알았지? 아들은 도박 빚으로 궁지에 몰리자 어머니의 뒷조사를 한 거였어요. 정숙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녹음되고 있었어요. 침착해야 해. 지금 무너지면 안 돼. 화장실에서 물을 틀어놓고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비틀거리는 연기를 하며 거실로 돌아왔어요. 어머님 괜찮으세요? 며느리가 달려왔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갑자기 어지럽네. 집에 가야겠어. 아니에요. 좀 누워 계세요. 정숙은 있는 힘을 다해 뿌리쳤습니다. 괜찮아. 집에 가서 쉴게.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등 뒤에서 아들 부부의 당황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정숙은 급하게 엘리베이터에 타자마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하지만 지금은 울 때가 아니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다음 날 새벽, 정숙은 평소처럼 폐지를 줍고 있었어요. 하지만 온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어젯밤의 충격이 너무 컸거든요. 아들이 자신을 정신병원에 가두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갑자기 눈앞이 깜깜해졌습니다. 으흐. 정숙은 그 자리에 쓰러졌어요. 수레가 덜컹거리며 넘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하얀 천장이 보였어요. 병원이었습니다. 정신 차리셨어요? 낯선 청년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정숙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깔끔한 정장에 따뜻한 눈빛을 가진 사람이었죠. 여기가 어디죠? 서울대병원입니다. 제가 발견해서 모시고 왔어요. 청년은 잠시 망설이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박정숙 여사님 맞으신가요? 30년 전에 시장에서 일하셨던? 순간 정숙의 눈이 커졌어요. 어떻게 자신을 아는 걸까요? 저 최준혁입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고아원에서 자란 그 아이요. 정숙의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30년 전 부모 없이 고아원에서 자란 소년이 떠올랐어요. 똑똑했지만 가난해서 대학을 포기하려던 아이. 정숙이 폐집한 돈을 모아 학비를 대줬던 그 아이였습니다. 준혁이? 정말 내가 맞니?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준혁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는 이제 당당한 어른이 되어 있었어요. IT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모두 여사님 덕분이에요. 준혁은 정숙의 손을 꼭 잡았어요. 평생 찾아다녔습니다. 은혜를 갚고 싶어서요. 그때였습니다. 병실 문이 벌컥 열렸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그들 뒤에는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죠. 엄마, 왜 여기 있어요? 민재의 얼굴이 당황한 빛이었어요. 하지만 곧 표정을 바꿨습니다. 원장님, 이분이 제 어머니입니다. 요즘 계속 이상한 행동을 하셔서. 의사 가운을 입은 남자는 정신병원 원장이었습니다. 정숙의 온몸이 떨렸어요. 지금 바로 우리 병원으로 모셔가겠습니다. 원장님, 보호자 동의서는 여기 있습니다. 아들이 서류를 꺼내는 순간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일이신지요? 당신은 누구야? 우리 가족 일에 참견하지 마. 민재가 소리쳤어요. 하지만 준혁은 침착했습니다.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어요. 김 변호사님, 지금 당장 서울대병원으로 오세요. 팀 전체가 필요합니다. 10분도 안 되어 변호사들이 도착했습니다. 준혁 회사의 법무팀이었어요. 이분은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강제 입원은 불법입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아니, 이게 무슨 왜 남의 가정사에 참견을 하는 거죠? 그때 정숙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냈어요. 어제
녹음한 게 있어요. 녹음 파일이 재생되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휴대폰에 녹음된 음성 파일로 모든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며느리는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정신병원 원장은 슬그머니 뒤로 물러났죠. 이건 명백한 범죄 행위입니다. 고소하시겠습니까? 변호사가 물었어요. 정숙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배신감에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지만 그래도 아들이었어요. 준혁이 정숙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여사님, 제가 옆에 있겠습니다. 이제는 여사님이 행복하실 차례예요. 따뜻한 위로였습니다. 30년 만에 돌아온 은혜였어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법원의 판결이 내려진 날, 정숙은 먼발치에서 아들을 바라봤어요. 민재는 죄수복을 입고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자격은 박탈되었고 3년형을 선고받았어요. 정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들이 미웠지만 그래도 가슴 한쪽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상가 매매는 조용히 진행되었습니다. 준혁은 시세보다 훨씬 높은 가격을 제시했어요. 정숙이 거절하려 하자 그는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죠. 여사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 정숙은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그 돈으로 정숙은 특별한 결정을 내렸어요. 노인 쉼터를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폐지 줍는 노인들이 따뜻한 밥을 먹고 쉴 수 있는 공간이었죠. 정말 다 기부하실 거예요? 준혁이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정숙은 환하게 웃었어요. 내가 받은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어요. 준혁은 감동한 표정으로 정숙을 바라봤습니다. 어느 날 오후 초등학교 앞에서 정숙은 손주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아이들이 달려왔습니다. 정숙은 손주들을 꼭 안아주었어요. 할머니, 아빠가 왜 안 오는지 알아요? 큰 손주가 물었습니다. 정숙의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빠는 지금 일 때문에 멀리 가 있단다. 곧 돌아올 거야. 거짓말이 마음 아팠지만 아이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어요. 손주들과 헤어진 후 정숙은 집으로 돌아와 편지를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껏 적었어요. 민재야, 엄마다. 펜을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그곳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걱정이 된다. 언젠가는 다시 만날 수 있겠지. 그때는 서로 더 나은 사람이 되어 있기를 바란다. 편지를 봉투에 넣으며 정숙은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들을 용서하기까지는 아직 멀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모정이 남아 있었죠. 창밖을 바라보니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처음으로 마음이 평화로웠어요. 비록 아픈 과정이었지만 이제야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준혁이 보내온 문자를 보며 정숙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사님, 내일 쉼터 개소식 준비 다 끝났습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정숙은 노인 쉼터에서 점심 배식을 돕고 있었어요. 따뜻한 밥을 받아든 할머니들의 미소가 정숙을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정숙 씨 덕분에 살맛나요. 한 할아버지가 고마워하며 말했어요. 정숙도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쉼터 문이 열리고 누군가 들어왔어요. 정숙은 돌아보다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민재였어요. 3년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모범수로 일찍 출소한 모양이었습니다. 수척해진 얼굴, 휘어진 머리카락.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죠. 민재는 정숙을 보자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에서는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쉼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바라봤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민재에게 다가갔어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민재가 고개를 들었어요. 정숙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나는 너를 용서한다. 하지만 정숙은 잠시 말을 멈췄어요. 우리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시간이 필요해. 서두르지 마라.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쉼터를 나갔어요. 며칠 후 정숙은 멀리서 아들을 봤습니다. 민재가 폐지 수레를 끌고 있었어요. 정숙이 했던 것처럼 새벽부터 거리를 돌며 폐지를 줍고 있었죠. 한때 잘 나가던 변호사가 이제는 폐지를 줍고 있다니. 하지만 동시에 안심도 되었어요.
아들이 처음으로 정직하게 살아가려 한다는 증거였으니까요. 며느리는 이혼을 요구하고 아이들을 데리고 친정으로 갔다고 들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정숙은 준혁과 함께 식당에 앉아 있었어요. 여사님,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준혁이 따뜻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정숙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참, 어머니, 아들은 어떻게 지내나요? 준혁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열심히 살고 있어. 이제야 제대로 된 삶을 시작한 것 같아. 창밖으로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진정한 효도는 부모의 재산을 탐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리는 거야. 지금까지 정숙 씨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수면제가 된 음식을 먹은 척하며 눌렀던 휴대폰 녹음 버튼이 정신병원에 갈 뻔한 그녀의 인생을 구했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릅니다. 지금 바로 휴대폰 녹음 버튼을 확인해 보세요. 이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에 꼭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